자, 지난 시간에 작업한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을 어떻게 열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거 카톡에다 올렸거든요. 카톡에다가 올렸는데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한번 실행해보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요. 다운로드하면 어딘가에 저장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바탕화면에다 갖다 놓고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해서 여는 걸 해볼게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파일을 잘 안 쓰던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단 압축을 풀어요. 압축을 푼 다음에,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구나. 푼 다음에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구나. 압축을 풀면 이렇게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B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그 빌더 파일이에요.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게 빌더 파일이거든요. 빌더 파일인데 하나가 아니야. 그죠?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XG5000에 사용되는 파일들이에요. XG5000에 사용되는 파일이고요. 근데 저걸 한 대 묶어놨어요. 이거는 XP 빌더 파일들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두 개 다 실행을 시켜서 시뮬레이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하는 걸로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다운로드를 해서 그걸 열어보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한 걸 여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XG5000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파일을 실행을 시켜보고,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죠? 이거를 실행시켰고,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시키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확인. 자,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 런 모니터까지 다 한 번에 되고 있고요. 자, 근데 이거 할 때 이 창은 닫으시면 안 돼요. 이 창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닫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빌더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빌더를 실행하면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빌더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클릭을 합니다. 이거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런 다음에 빌더는 내려놓고요. 이 창도 내려놓고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얘는 이제 PLC 프로그램이죠. 얘를 이렇게 크게 좀 놓고 약간 작게 해볼까요? 네, 작게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 창을 하나의 창에다가 같이 놓으면 좋은데 조금 창이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놓을까요?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놓으시면 조금 줄일까요? 얘도 약간 줄이면 자, 지금 이제 동작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정방향으로 눌렀다가 역방향 누르면 바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정방향을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역방향을 누른다라고 하면 한번 볼게요. 현재 정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역방향 P2를 눌렀어요. P2를 누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P2가 제가 P2를 누르면은 이게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얘를 죽여요. 죽이니까 이게 뭐지? 얘가 죽이니까 얘가 연결이 되는 거죠. 현재 얘를 눌러도 얘가 꺼져 있기 때문에 동작을 못 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얘를 누르니까 얘가 동작을 해서 얘를 죽이는 거니까 얘가 죽이면 얘가 다시 연결되는 거잖아요. 된 상태에서 얘가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신호가 가서 얘가 켜지는 거야. 자, 그러면 원인은 뭐냐? 현재 내가 얘를 눌렀을 때 이 신호 때문에 얘가 죽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안 먹겠죠. 얘를 눌러도 얘가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동작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 된다. 런중 수정으로 얘를 지우겠다는 얘기죠. 일자가 F5야. F5를 누르면 일자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얘도 마찬가지니까 얘도 일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걔가 얘 역할이었었죠? 그럼 얘도 일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됐죠? 그래서 쓰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쓰기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현재 상태가 정방향이에요. 그러면 정지를 누르면 정지가 됐죠? 자, 다시 정방향, 역방향 눌러볼게요. 아무리 눌러도 스위치는 입력은 들어가지만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현재 이 상태에서 제가 역방향을 눌러도 신호가 얘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됐다. 즉, 정지를 하고 정을 하든 정지를 하고 역을 하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질문 없죠? 이 예제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끄고, 자, 수정을 한 거니까 얘는 정지하고 온라인에서 런중 수정 종료, 그리고 시뮬레이션 끄고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프로젝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까 합니다. 여기를 4_1로 저장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빌더를 아까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4_1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저장한 것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에 XP 파일하고 XG5000하고 빌더하고 두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새로 그 XG5000 파일하고 빌더 파일을 다시 넣었어요. 그죠? 서로 그 빌더 파일하고 같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할 때 찾기가 편하잖아요. 하나는 여기 갖고 하나 여기 있으면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먼저 PLC 파일을 먼저 저장하고 그 다음에 빌더 파일을 저장을 하세요. 왜냐하면 빌더는 폴더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XG5000은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빌더는 폴더를 안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XG5000을 먼저 저장하면 폴더가 생기니까 그 폴더에다가 빌더 파일을 저장해 달라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파일은 카톡 파일이에요? 지금 이거는 새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카톡에서 받은 거고. 카톡에서 받은 건데 기존에 있는 거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폴더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한 겁니다. 지금 폴더를 만들고 이거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파일을 공유하거나 또는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 몰라. 그래서 누구한테 요청을 했어. 이거 가서 좀 수정을 해줘 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정해서 압축을 해서 보내겠죠. 자, 제가 압축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카톡으로 파일을 보내거나 메일로 보낼 때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폴더는 다이렉트로 못 들어가요. 폴더는 다이렉트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내야 돼. 근데 하나씩 보내려면 다시 또 합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압축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일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걔를 내 PC에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있는 것과 현재 어디가 수정됐는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빌더 같은 경우도 그 폴더에다 저장해 놓으면 확인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이제 결합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합 명령이다. A 블럭하고 B 블럭인데 AND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얘를 하나 실행해요. 그 다음 얘를 실행해요. 두 개를 묶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와 얘를 실행을 해서 두 개를 AND로 묶어서 출력으로 내보낸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죠? 자, 이것이 이거는 이제 AND로 묶은 거죠. 얘는 AND로 묶었고, 얘가 OR로 묶인 거죠. 그리고 출력이 나간다. 이걸 해봐라 이건데, 자, 그러면 얘를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다음에 디버그 기능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어떤 순서로 전개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PLC XG 5000을 새로 만들어서 얘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이름은 0604_2 확인. 자, 그럼 얘를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약간 크게 해볼까? 이렇게. 자, 여기다가 P00 F3 눌러서 P00. 자, P00 했어요. 그 다음에 F3 눌러서 P01. 그 다음에 F3 눌러서 P2. F3 눌러서 P3. 그 다음에 F9 눌러서 M0. 됐죠? 그 다음에 F3 눌러서 P4. F3 눌러서 P5. F3 눌러서 P6. F3 눌러서 P7. 그 다음에 위로 올려서 F6. 옆으로 쭉쭉쭉 가서 F6. 수직선이 F6이에요. 수직선 긋는 거 여기잖아요. F6. 자, 그 다음에 M00이 온이 되면 F3 눌러서 M0. 그 다음에 F9 눌러서 P30.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입력을 하고 AND F10 눌러서 END 이렇게 일단은 입력을 해 주세요. 자, 입력을 다 하셨으면 시뮬레이션 들어가 볼게요. 시뮬레이션 시작 누른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이게 신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순서를 보려고 하거든요. 순서를. 자, 이거 할 때는 여기 스토어 모드로 바꾸시고, 옆에 보면 디버그라고 있어요. 디버그. 우리가 한 스텝 단위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스텝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디버그를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그 디버그에 보면 run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run이 아니라 디버그 상태에서 run을 하는 겁니다. run. 얘를 체크를 합니다. 그죠? run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디버그에서 브레이크 설정 안 돼 있으면 안 되네. 브레이크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브레이크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디버그에 보시면 스텝 오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텝 오버가 한 스텝 단위로 넘어간다,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 오버가 컨트롤 F8이거든요. 컨트롤 F8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컨트롤 F8. 자, 그러면 P00이 실행이 되고 P01이 실행이 된 다음에 다시 컨트롤 F8 눌러보시면 밑에 P4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F8 누르면 P05를 실행하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컨트롤 F8 P2로 가네요. 그죠? 그래서 P00, P01, P04, P05를 그 값을 얘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P2로 갔다가 P3으로 갔다가 P6으로 갔다가 P7로 갔다가, 그죠? 두 개의 그룹과 그룹을 AND로 묶어서 M00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확인해 볼 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보냐면, 일단은 스톱 모드로 놓고요. 얘네들을 컨트롤, 클릭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안 움직이네? 여기서, 시뮬레이션 꺼버릴게요. 시뮬레이션을 끄고, 이 대상을 이렇게 블럭으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꾹 누르고 있으면 뭐가 좀 바뀌어요. 그때 옆으로 살짝 이동하면 이렇게 무브가 되거든요. 물론 컨트롤 X, 컨트롤 V를 해도 되는데 이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F6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이해가 더 쉬워요. 그죠? 얘 그룹 하나, 얘 그룹 하나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딱 달락붙어 있으면 조금 헷갈리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뮬레이션 클릭한 다음에 스톱 모드 들어가고 디버그 들어가고 디버그에 런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F8 눌러서 여기 실행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일로 넘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실행하고 그 다음 여기 실행하고 두 개를 엔드로 묶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간다 이거잖아요. 아까 달라붙어 있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실행하고 이 두 개를 실행하고 그 값들을 엔드로 5어로 묶고 그 다음에 얘와 얘도 엔드 얘와 얘도 엔드인데 걔를 두 개를 5어로 묶어서 두 개를 엔드로 묶는 거죠. 묶은 다음에 이 출력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지. 뛰는 것과 안 뛰는 것의 차이가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보기가 이게 좀 편하지 않나 싶어서. 한 칸 뛰는 거하고 걷는 거. 자, 여기 한 칸 뛸 때는요, 시뮬레이션 끄고, 얘를 이렇게 블럭으로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로 꾹 누르고 있으면 뭐가 잠깐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얘는 이동을 해.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거든요. 다시 꾹 누르고,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F5를 누르면 수평선이 그어져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그만하고요. 해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고 그 다음에 이거 뭘까? 얘를 한번 볼게요. 3로 스위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사용을 할 때 램프가 있어요. 가령 이제 램프 L로 표시를 한다라고 치면 이 램프를 이제 끄고 켜고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다가 스위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램프만 있고 전원이 없네. 전원이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전원을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220V가 여기 이제 인가가 되는데, 여기다가 N선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L선이잖아요. L선이 쭉 스위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게 L선,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불이 켜지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위치 만들어서 불 켜는 거예요. 자, 근데 두 군데서 얘를 껐다 켰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스위치를 하나 달아볼까요? 자, 이렇게 스위치를 달았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르면 두 개 다 눌러야만이 얘가 켜지네요. 근데 얘가 하나를 눌렀어요. 그러면 안 켜지잖아요. 그러면 얘도 눌렀어. 자, 그러면 켜지네요. 켜지죠? 그러면 이렇게 와서 다시 여기에서 이거를 띄워볼게요. 이걸 띄면 꺼지네.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시 와서 여기서 다시 눌러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띄었다가 다시 누르면 안 켜지죠. 얘가 꺼놨으니까.
그래서 두 군데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여기하고 여기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없느냐 이거지. 그걸 할 수 있는 스위치가 3로 스위치라고 하는 스위치예요.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 토글 스위치 보면 거기에 3로라고 써있고 단로라고 써있고 4로라고 써있고 그래요. 그거는 3로 스위치가 어떻게 생긴 스위치냐면 이 스위치 단자가 3개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스위치 얘가 있는데 얘가 이쪽에 붙든 이쪽에 붙든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얘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스위치를 딱 전환하면 얘가 일로 붙어요. 이렇게. 또 다시 하면 일로 붙고 또 다시 하면 일로 붙고. 우리 셀렉트 스위치 있죠. 셀렉트 스위치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네 개인데 얘를 공통으로 묶은 다음에 스위치 조작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럼 얘가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잖아요. 이게 3로 스위치죠. 보통 단로 스위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접점이 두 개 가지고 얘를 온하고 오프하는데 3로 스위치는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도 신호를 갈 수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셀렉트 스위치처럼 이게 수동 이게 자동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쪽으로 하면 수동이고 이쪽으로 하면 자동이고. 이게 3로 스위치거든요. 그럼 그 3로 스위치 두 개를 이용하면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이용한다는 얘기가 3로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3로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연결된 상태를 하고 이렇게 전원 220V 전원 그다음 램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와 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은 불이 켜졌을까요? 꺼졌을까요? 켜졌죠. 켜진 상태인데 내가 이렇게 가서 여기를 스위치를 건드려요. 건들면은 여기 있었던 것이 일로 바뀌겠죠. 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불이 꺼질까요? 켜질까요? 꺼지죠. 신호가 이렇게 와서 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여기서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끌 수 있죠. 그럼 다시 스위치를 이쪽으로 하면 켜질까요? 꺼질까요? 켜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껐다 켰다, 즉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쪽에서 온오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와서 이 스위치가 만약에 위에 있다. 위에 있어서 이게 전기가 흘러서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스위치를 이쪽으로 내렸어. 그럼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스위치 이렇게 와서 여기는 끊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스위치를 또 조작해서 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고 여기에서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고 여기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온오프 할 수 있고 온오프 할 수 있고 이렇게 양쪽에서 온오프를 하고자 할 때 써요. 이제 복도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복도 같은 데 보면 복도가 길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계단에서 올라왔어요. 그럼 뭐 불이 안 켜져 있어. 그럼 여기서 켰죠? 키고 이제 경비 아저씨가 그 교실마다 후레쉬를 붙이면서 귀신이 있나 없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맨 끝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럴 때 이 불을 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끄고 다시 올라갔어. 다시 이쪽 복도에서도 불을 켜고 다시 끄고 다시 불 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계속 켜놓는 게 아니라 우리 계단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불을 켤 수도 있고요. 올라갈 때 불을 켰으면 다시 다음 층 올라갈 때 기존에 있는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갔던 데하고 위치가 다를 경우, 램프 위치가 다르니까 두 군데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3로 스위치야. 내가 설명이 말이 돼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 제가 설명하고도 이게 이해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이해돼? 그럼 얘기를 해야지.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뭐 여기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여기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했다고? 근데 아까 이해 안 했다고 했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게 불을 킬까 껐다 켰다 할까 이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이렇게. 여기서 전원이 이렇게 220V 들어가고 램프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꺼지잖아. 그죠? 여기서 이쪽으로라도 꺼지죠. 그런 거야. 이게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거. 이게 3로 스위치다고. 이거 이해 가야 돼. 자. 양쪽 다 동작을 하면은 또 터지겠네요. 지금은 켜져 있는 상태인데 이쪽에 와서 내가 켜진 거에 반대로 할 때 이렇게 하면 꺼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반대쪽은 켜지겠네요. 얘를 이렇게 하면 또 켜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3도 스위치야. 여러분들 나중에 집을 짓더라도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가령 불을 껐다 켜는데 가로등을 켜야 되는데 가로등을 집에 현관 대문에서 가로등을 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에 방에 딱 들어갈 때 가로등 끌 수도 있고 켰을 수도 있고 이게 양쪽에서 가로등을 껐다 켰다 하면 좋잖아요. PLC 센서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나중이고 일단은 지금 이거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집을 하거나 할 때 대문에서 대문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로등이 마당 불이 꺼져 있으면은 좀 어둡잖아요. 그러면 불을 켰어. 근데 방에 들어갈 때 현관에서 불을 꺼야 되는데 다시 대문에 갔다가 불 끄고 다시 들어오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관 들어갈 때 불을 끄면 좋잖아. 예시가 맞나요? 에? 다시 대문까지 갔다가 끄고 다시 들어간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집이 작으면 그럴 수 있어요. 집이 크면 영화에서 TV에서 나오는 그 큰 주택 댁 뭐지? 그 뭐라 그러지? 회장님들 댁 같은 거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 여하튼 자 근데 문제는 이게 3로잖아요. 근데 세 군데에서 껐다 켰다 하고 싶다는 주문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도 하나를 또 만들어야 돼 스위치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4로 스위치예요. 4로 스위치는 스위치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자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자 형태로 이게 일자 형태로 됐다가 스위치를 전환하면 이렇게 X자 형태로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하려면은 4로 스위치 하나, 3로 스위치 두 개가 필요하고 두 군데에서 껐다 켰다 하려면 3로 스위치 두 개가 필요해요. 만약에 네 군데에서 하고 싶어. 그러면 4로 스위치 또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능사 문제에 나와. 3로 스위치, 4로 스위치 몇 개 필요하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 아무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지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스위치 단자 두 개만 연결 끊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잖아. 그죠? 스위치 세 개를 단자를 만들어서 온오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자 그런데 이거를 PLC 하면 이렇게 신경 쓸 거 없다는 얘기지. 그냥 신호만 주면 돼. 신호만 주면 껐다 켰다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것이 이거예요. 프로그램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두 군데에서 즉 P00하고 P01 이 두 개의 스위치를 가지고 이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스위치는 P00하고 P01은 하나는 우리 대문에 있는 거고 하나는 집 들어가는 현관에 있는 거야, 스위치가. 그래서 양쪽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대문에서 이 스위치를 ON 시키면 불이 켜져. 그 다음에 현관문 들어갈 때 스위치를 다시 전환하면 꺼져. 다시 현관에서 나와서 밖이 어두우니까 불을 켰어. 그리고 대문에서 문 잠그고 나갈 때 불을 꺼야 되잖아. 다시 껐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이거지 이제. 이게 원리가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 프로그램 만들어 볼게요. 자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지울까요? 새로 만들어도 돼요. 프로젝트 저장하고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해서 만들어도 되겠죠. 자 오늘 날짜가 0604_3으로 해볼게요.
그다음 여기다 이제 프로그램 입력하는 거예요. A.점 F3 P0. 자, P0을 입력하는데 밑에 보니까 입구 3로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적어볼까요? 입구 3로 S가 어디지? SW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이는 게 여기를 디바이스 변수 보기로 해주세요. 그래야 디바이스는 우리가 P00, 뭐 M00 이게 메모리를 디바이스라고 하고 변수는 이 디바이스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 이니셜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이 보겠다. 그 다음에 F4 눌러서 비접점 P01. P01은 뭐냐? 출구 3로 스위치다. 출구 3로 스위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여기다 수직선으로 연결하고 F9를 눌러서 P20이라고 하시면 돼요. P20은 계단등. 계단등.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나? P00, P01, 이게 바뀌었네, 두 개가. 그죠? 바뀌었어요. 얘가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야 되겠구나. 선생님 거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출구 입구 그거 순서 바꾸면 안 되나요? 네? 이거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책대로 하려고. 아, 네. 지금 이게 P1인데 얘는 F3이고 얘는 F4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ND. 자, 프로그램 다 입력했어요. 자,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클릭하시고 자, 처음에는 이제 램프가 불이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데 제가 딱 가서 내 스위치를 켜본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ON 하니까 우와, 불이 켜졌다. 그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갔어요. 반대쪽으로 가서 내가 불을 이제 끄려고 더블 클릭해서 꺼봤어요. 이렇게. 꺼지네. 와, 신기하다. 어떻게 꺼지지?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스위치 조작해 보니까 다시 켜졌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한가? 다시 한번 해볼까? 지금 상태에서는 불이 켜졌어요. 켜진 이유는 얘가 꺼져 있으니까 얘가 있고 얘가 켜졌으니까 두 개에서 켜졌네요. 근데 내가 이 P00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본 거죠. 바꾸면은 얘가 ON이 되지만 얘가 꺼져 있으니까 안 켜지죠. 그러면 얘가 켜져 있는 상태고 내가 얘를 끄니까 꺼지는 거네. 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하면 꺼지네. 그죠? 두 개가 다 켜져 있으면은 꺼진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은 다시 내가 얘를 켜면 켜지네. 그죠? 이거를 한번 작화로 만들어 볼까? 자, 작화 한번 만들어 볼게요. HM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없지? 작화가 어딨냐?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작화할 때 여기 프로젝트 생성을 누르시고
그냥 여기서 마침하지 말고 여기 통신기기 설정에 들어가서 그 PLC 시뮬레이터 사용인가? 그거 하셔야 돼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PLC 시뮬레이터 이용하겠다라고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HMI 할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PLC하고 작화 빌더하고 둘 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확인. 자, 그러면 여기다 작화를 할 건데 버튼 두 개를 만드는 거지. 버튼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버튼 두 개인데 버튼이면은 온오프 스위치, 온오프니까 스위치인데 온오프야. 그럼 비트 스위치가 되겠지. 그래서 비트 스위치. 비트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얘는 뭐다? P00이다. P00은 누를 때만 온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은 스위치가 스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을 해야 돼.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누를 때만 온이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온하고 오프 하려면. 그러니까 스위치로 해야 돼. 우리가 보통 스위치가 셀렉트 스위치 딱딱딱딱 이런 개념이잖아요. 누를 때만 온은 푸시 버튼이야. 우리가 푸시 버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전을 하시고 램프 조건 사용 체크해서 켜졌는지 꺼졌는지 보이게 해달라는 거지. 말 돼요? 그 다음 문자에서 이제 여기다가 P00이라고 넣을까? 뭘로 넣을까? 이게 이름이 아까 입구 3로 스위치라고 했으니까 입구 3로 스위치 볼까요? 입구 3로 스위치라고 여기를 한 20 정도 줄까? 5% 복사 굵게 할까? 이렇게 입구 3로 스위치라고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줄 수 있겠죠? 확인. 자, 입구 3로 스위치야. 그죠? 그러면 복사 안 해도 돼요? 해야 돼, 오프 복사. 네, 그래야 이게 떠요. 오프 복사를 안 하면 이게 안 떠. 지금 현재가 오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프 상태에서 글자를 표시할 거냐, 온된 상태에서 글자를 표시할 거냐, 그거거든. 온 상태에서 값을 넣었으면 그거는 온 상태로 했을 때 표시되는 문자고, 오프 상태에서는 표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 상태에다가 값을 넣고 나서 오프 상태로 복사를 해야만이, 오프 상태도 똑같이 오프 온오프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지금. 근데 오프 상태에서 안 주면, 오프 상태에서 안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온은 들어갔는데 오프가 안 들어갔잖아. 그러면 오프 상태, 현재 상태가 오프 상태거든요. 그러면 글자가 안 보이지. 예? 그래서 오프 상태로 복사를 꼭 해줘야 된다고. 온 상태 해놓고 얘를 오프 상태로 복사해놔야 오프 상태도 동일하게 글자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해서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출구 쪽도 필요하죠. 출구가 맞나? 출구 3로 스위치잖아. 얘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쭉 뽑으면 돼. 그럼 얘를 클릭을 해서 P01로 하시고 램프 적용하게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문자에서는 출구라고 주시면은 출구 3로 스위치 5% 복사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 램프 등 만들어야지. 등은 비트 램프로 하면 되겠죠? 비트 램프로 일단 등을 만드는 거야. 등은 뭐지? 디바이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P20입니다. 자, P20이고 얘도 이름을 줄게요. 문자를 주는데 계단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계단. 계단등 이렇게 주고 20으로 하고 굵게 하고 가운데 하고 5% 복사하고 확인하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계단등이 켜지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지. 시뮬레이션 눌러볼까요? 켜졌네.
아, 켜졌구나. 켜졌네요. 그러면은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 클릭. 꺼졌네. 일로 왔어. 켜졌네. 일로 왔어. 꺼졌네. 켜졌네. 꺼졌네. 켜졌네. 꺼졌네. 켜졌네. 꺼졌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신기하지? 이 스위치는 입구에다 만들고 이 스위치는 출구에다 만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양쪽에서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개의 스위치를 가지고 하는 걸 했었는데 이제 요구 조건이 있는 거죠. 세 개의 스위치를 가지고 하면 어떨까? 여기서 세 개의 스위치를 만드는 겁니다. 자, P0, P01, P02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자에서는 3로 스위치 입구 중간이라고 해보는 거죠. 중간. 자, 이렇게 스위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자, 여기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했는데 얘를 가지고도 껐다 켰다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얘를 이제 추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추가를 할 때 현재 이 그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P00이나 P01이 반전이 될 때 얘가 반전된다. 그걸 알아냈어야 돼요. 얘가 반전이 되면 얘가 반전된다. 얘가 반전돼도 얘가 반전된다. 그걸 알아낸 상태에서 얘를 똑같이 적는 거죠. 적고 여기를 얘를 P20으로 하고 얘는 P20이 동등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얘는 M으로 바꿔서 M00은 보조라고 하고요. 얘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를 M00으로 하고, 그죠? P00이 M00이니까 얘도 M00이고, 그 다음 얘는 다른 거 P01, P02가 돼야 되겠고, P02는 중간 버튼이다. 중간 스위치. 이렇게 하는 거죠. 얘도 중간 스위치가 되겠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반전이 된다. 즉 얘네들이 반전되면 얘가 반전되니까 곧 얘도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얘가 반전이 되면 얘하고 반전 관계가 형성이 돼서 얘가 반전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죠. 온라인에서 쓰기를 하게 되면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 상태에서 얘를 껐다 켜면 반전이 되고 얘를 껐다 켜도 반전이 되고 얘를 껐다 켜도 반전이 되고 이렇게 무엇이든지 간에 반전이 되면 반전이 되더라. 이겁니다. 반전이 되면 반전이 된다. 그거고 만약에 여기다 스위치를 하나 더 추가한다. 그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또 따고 또 가고 연쇄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시간 낼 때 한번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다. 자, 지하차고 환기제요. 지하실에 있는데 환기라고 하는 건지 환풍기죠. 환풍기를 이제 켜야 되는 거예요. 켜야 되는데 4개의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대요. 근데 환기가 좋은 상태는 녹색, 그다음 환기가 적당한 상태, 중간 정도는 황색, 그다음 환기가 안 좋다는 적색으로 표시한대요. 자, 근데 적색으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환풍기가 1개 이하로 동작할 때는 적색으로 표시하고 환풍기가 2개가 돌아갈 때는 황색으로 표시하고 환풍기가 3개 이상이 돌아갈 때는 녹색으로 표시해라. 이거예요. 각각의 이제 경우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화를 해서 이 환풍기 팬이죠. 팬 1, 2, 3, 4 만들고 그 다음에 램프 3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스위치 1을 키면 팬 1이 돌아가고 스위치 2를 키면 팬 2가 돌아가고 스위치 3를 키면 팬 3가 돌아가고 스위치 4를 키면 팬 4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내가 스위치로 눌러서 돌리는데 이때 이 램프를 그때에 맞춰서 키게 하는 거죠. 자, 주소 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1은 P1, P2, P3, P4. 그 다음에 F1, F2, F3 얘네들은 P21, 22, 23, 24.
그 다음에 H는 P31, 32, 33인데 우리가 지금 실제 PLC와 연결하지 않은 건 연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한다면은 얘는 실제 존재하는 하드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P24까지 썼으니 25, 26, 27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이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자, 이걸 프로그램 작성한 게 이거다. 와, 답을 알려주니까 엄청 좋겠네. 그런데 여기에 오점이 있습니다. 그 오점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 일이에요. 이대로 하면 안 돼. 이 저자가 요구하는 게 원래 그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하나 빠져 있어요. 잘못됐어. 그 잘못된 부분을 찾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잖아. 입력해가지고 테스트 해보면 되죠? 테스트 해봐요. 해봤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서 수정해서 저한테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그대로 입력하는 거 할 수 있잖아. 하루 종일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다 하신 분이 올려주시면 그거 보고 참고하면 되지. 먼저 하신 분이 올려주세요. 찾은 분이. 한번도 하세요. 자, 치아차고 환기제요. 이제 환풍기가 있는데요. 팬이 있어요. 팬이 4개가 있는데, 그 팬 동작하는 스위치, 우리 스위치예요. 토글 스위치. S1, S2, S4가 있는데, 얘네들이 켜지면은 적색, 황색, 녹색이 켜진다. 이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 HMI에다가 작화를 한번 해볼까요? 작화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본을 뜨겠습니다. 본을 떠서 제가 카톡에다가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뜨겠다. 자, 이거를 카톡에다가 컨트롤 V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작화를 얘를 닫고 얘도 종료 누르고 시뮬레이션 끄고, 자, 얘를 저장 닫고, 작화도 다른 이로 저장, 여기다가 3로 스위치 라고 해서 저장하고, 자, 새 프로젝트. 자, 새 프로젝트 하실 때 여기 통신기기 설정에 들어가서 PLC 시뮬레이터 이용하겠다고 체크해 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안 했을 경우에는 여기 공통의 프로젝트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XZT 판넬 설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근데 이거 들어가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배경 이미지 불러오겠습니다. 배경 이미지 어떻게 불렀지? 도구에서 화면이 있어야 되겠네요. 화면창이. 자, 화면창에서 어디 갔어? 자, 화면창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속성에서 배경, 그리고 바탕 이미지 사용, 그 다음 열기. 어디다 놨지? 다운 안 했구나. 저장해놔야지. 카톡에다가 저장해놓고, 여기서 카톡 들어가서 이 이미지를 열기.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 이미지 불러와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될까? 시작. 아까 녹화 안 했었나?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치우고,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지?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다시. 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여기 스위치가 이거죠. S1, S2, S3, F4, P1, P2, P3, P4. 자, 얘를 해볼 텐데, 비트 스위치 다시 한번 이렇게 해놓고 S1을 만드는 건데요. 스위치니까 반전. 그리고 여기다가 P01 그리고 램프 조건 사용하겠다 체크하시고, 문자에는 S1이라고 쳐주시고, 굵기는 한 28 정도 굵게 5% 복사. 이렇게 S1 됐죠.
자, 그리고 얘를 연속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해서 X방향으로 4개 만들겠다. 연속 복사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4개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S4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P4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스위치 만들어졌고, 이제 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펜은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선택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라이브러리에 이 펜 모양이 있어요. 어디를 체크해야 될까? 여기를 체크할까? 여기를 체크하면 있네요. 근데 펜 모양이 빨간 색깔인데, 빨간 색깔이 조금 싫은 사람은 파란 색깔로 하면 되겠죠? 파란 색깔 아니고 초록 색깔로 해서, 자, 여기서 시작을 P21번으로 하겠다. 그리고 일시 중지라고 하는 부분 체크 꺼주세요. 꺼주시고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얘를 연속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가 4번, 얘가 3번, 얘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시작 안 눌렀네요.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데 스윗 램프를 다시 하는 거지. 지우고 자, 램프 비트 램프 체크하시고 이렇게 얘가 P 램프가 뭐지? P31로 하고 표시는 적색 문자 여기다가는 H1 크기는 28 굵게 5% 복사 확인. 자, H1 만들었고 편집해서 연속 복사 Y축 방향으로 3개. 자, 얘는 색깔을 황색으로 하시고 그 다음 얘는 녹색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램프 만들었고요. 위치를 약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조그마한 램프를 만들었으면 해서 얘를 가져와서 P01로 하고 만든 다음에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두시고요. 얘를 편집해서 연속 복사 X방향으로 4개 Y방향으로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좀 보기가 좋겠죠. 자, 그럼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어 놨고요. XG5000에서 프로그램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G5000 실행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는 오늘 날짜로 0604에 언더바 4번을 했나? 5번 그냥 하죠. 5번. 자, 프로그램 창이고요. 얘를 약간 옮겨서 왜 안 될까요? 자, 일단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죠. 이걸 보고 어딨지? 자, 이거 보고 작성하는 겁니다. 자, P1 누르면 P1을 누르면 P21이 된다. 자, 이렇게 됐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얘가 22번. 그 다음에 23번. 4번. 그 다음에 얘는 2번. 얘는 3번. 4번.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P01 누르면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얘도 반복해서 막 입력했네요.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세 개. 세 개인데 비접점으로 썼네. P1. 그 다음에 비접점으로 P2. 그 다음 비접점으로 P3.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F9. P31.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컨트롤 C 하나, 두 개. 컨트롤 V, 컨트롤 V, 수직선 F6. 근데 01, 02, 03, 얘가 02네요. 02. 그 다음에 03, 04, 049. 그 다음에는 얘가 03. 그 다음에 04. 그 다음에 0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거는 위에 거 카피한 건 똑같네.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얘가 32.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A 접점이네요. F3. 그 다음에는 B 접점으로 P31. 그 다음에 B 접점으로 P32. 그 다음 F9 P33. 그 다음에 F10 엔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 다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켜서 했을 때 제대로 동작이 되느냐 이거지.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PLC 프로그램이고, 하드웨어는 XP 빌더에 있는 게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동작을 시켜서 확인해 보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제대로 동작하는지. 자, 일단은 S1을 누르면 펜 돌아가고, S2, S3, S4 다 돌아가네요. 그죠? 돌아가는 거 확인했어요. 확인했으면 이제 램프가 제대로 켜진지 보지. 뭐야? 지금 램프가 켜졌어, 꺼졌어. 이게 켜졌는지 꺼졌는지 잘 분간이 안 되네. 꺼볼까요? 얘 끄고, 얘 끄고. 잠깐만, 이상하다. 하나가 적색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근데 두 개는. 두 개가 뭐지? 이거 황색이. 황색인데 왜 33이 켜졌지? 세 개는, 네 개는. 뭔가 좀 이상하죠? 이제 여러분들 수정해야 돼. 자, 지금 이제 황색 등이 들어왔는데요. 세 개인데 왜 황색이냐 이거죠. 세 개인데 왜 황색이지? 이거 키면은, 변화가 없네? 프로그램을 보면은, 일단은 하나, 둘, 세 개. 이게 세 개가 꺼져 있어요. 그럼 하나는 무시하겠다. 즉, 하나 이상이란 얘기거든요, 이게. 네 개가, 세 개가 꺼져 있으니까 하나가 켜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가 켜져 있는 상황이었을 때는 P31. P31이 아마도 적색이겠죠. 여기다가 적색이라고 넣어볼까? 온라인에서 수정. 적색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3개 이상이니까 녹색. 이도저도 아니라 황색.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현재 녹색이 켜졌네요. 녹색 P32. 그런데 HMI를 봤더니 황색이 켜졌어. 그래서 1, 2, 3이니까 이 두 개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얘를 수정해야 되겠죠. P32를 33으로 바꾸고, 자, 33으로 바꿨는데, 바꾸면은, 얘가 32가 돼야 되는 거죠.
아직 쓰기를 안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상태고, 그럼 P32 황색, 얘가 녹색, 이렇게 해서 쓰기를 다시 하는 거죠. 쓰기. 자, 그럼 이제 녹색이 켜졌네요. 다시 들어가 볼까요? 녹색이 켜졌어. 황색이 왜 이래? 32, 32 붙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안 찢어야겠네요. 32, 32 그랬어요. 못 찢어야겠네요. 저 밑에 왼쪽에 33번 붙이죠. 아, 여기. 아, 그렇구나. 여기하고 똑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32니까 얘가 33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33. 오케이. 자, 쓰기.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두 개니까 맞고, 하나니까 맞고, 세 개니까 맞고, 네 개도 맞고. 오, 다 됐네. 자, 이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어떤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체크해 봐야 되겠죠. 예를 보면은 세 개, 두 개 맞네요. 잠깐만. 지금 하나가 켜졌거든요. 근데 황색이 들어왔어요. 황색이 왜 있지? 둘 다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켜졌을 때, 하나가 켜졌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지금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이 1번, 2번, 3번, 2번, 3번, 4번. 1, 2, 4가 없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날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4개의 대상이 있었을 때 경우 수가 1, 2, 3, 2, 3, 4, 3, 2, 3, 4, 하나, 그 다음에 4, 1, 2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4, 1, 2가 없어. 4, 1, 2가 꺼졌을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4, 얘가 1, 얘가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얘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제대로 됐죠. 그러면 얘는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자, 해결이 된 건데 이건 또 뭐야? 자, 이걸 보니까 3개가 켜졌는데 황색이에요. 왜 그럴까? 3개가 켜졌다, 3개 이상이 켜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1, 2, 4거든요. 1, 2, 4, 1, 2, 4, 1, 2, 4가 없네. 그래서 여기다가도 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얘를 그대로 추가하면 되겠지.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쓰기. 자, 그러면은 이제 맞게 됐네. 그죠? 이렇게 하면 됐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네요. 자, 근데 꼭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게 환풍기가 하나 있을 때는 뭐고, 2개 있을 때 뭐고, 3개 있을 때 뭐고, 그거 그냥 그 개수로 해서 바로 얘를 키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워드예요. 지금 우리는 비트로 다 하다 보니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얘를 만약에 워드로 나타낸다면은 적색은 1개 이하, 얘는 3개 이상, 얘는 뭐 이도저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얘는 2개라고 하면 되겠죠. 2개. 자, 이렇게 하는 거지. 1개일 때, 1개 이하일 때는 적색 켜라, 3개 이상일 때는 녹색 켜라, 2개일 때는 황색 켜라,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워드야. 워드 명령을 써야 된다는 얘기겠지. 워드 명령을 써서 현재 몇 개가 켜졌는지를 얘가 인식하면 돼. 네, 그죠? 그러겠지. 그래도 편하긴 하겠죠? 자, 그러면 P01이 켜졌을 때, P02가 켜졌을 때, P03이 켜졌을 때, P04가 켜졌을 때, 이 각각의 상태의 값을 워드에다 저장하는 거야.
P01이 켜지면 D1에다가 1을 집어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0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아 D01이 1이 있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D01부터 D04까지를 다 더해서 어디에다 저장해놔라. 그래서 그 저장한 값이 이거보다 작으면 이거 하고 이거보다 크면 이거 하고 이것일 때는 이거 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정하려고 하냐면 여기다가 컨트롤 L 해서 자 P01이 1이면 P01이 ON이면 얘가 ON이면 자 얘가 ON이면 뭐 해라 F10 move 넣어라 뭐를 1을 어디에다가 D01에다가 얘가 ON이면은 D01에다가 1을 집어넣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B잖아요. B. 얘가 ON이 안 되면 B접점으로 해서 P1이 ON이 아니면 뭘 집어넣어? 0을 집어넣어라 만약에 한다면 얘를 0을 집어넣으라고 했어. 그러면은 아 얘가 ON이면은 1이고 0이면은 0이겠네. 꺼졌으면 0이겠네. 이렇게 이걸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쓰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ON이니까 1이라는 값이 들어갔네. 그죠? 근데 얘가 0이면 0이 들어가겠네.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D1부터 1, 2, 3, 4까지를 더해서 어디에다 저장해라 해놓는다면 그 값이 얼마일 때 뭐 해라 이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상시 ON이라고 하는 것이 F99인가? 상시 ON이네. 맞네요. 상시 ON이라고 하는 것은 플래그예요. 플래그인데 플래그라고 하는 것은 PLC 내부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걸 만들어 놨어. 상시 ON. 항상 ON이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이걸 써요? 그냥 쓰지. 입력이 없으면은 출력이 ON이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를 그냥 이렇게 놔두잖아요.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가 응용명령으로 SUB sum이죠. sum D1에서부터 어디에다 넣어라? D10에다가 넣어라. 몇 개를 H0004. 자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T1에서부터 4개의 워드를 다 더해서 D10에다가 저장해라 이 말이야. 모르면 그냥 SUM을 치고 도움말 보면 돼. 자 도움을 한번 볼까요? SUM을 치고 여기 명령 도움말 하면 이렇게 도움말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 그럼 그대로 하면 돼. 여기서 여기 하나 둘 셋 4개를 더해 가지고 어디에다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SUM이 더할 개수가 어딨니? S로부터 써말 워드 개수, 그 다음에 연산 결과를 저장할 주소,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이거지 지금. 얘가 D1에서부터 4개 4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약속인데 H부터 시작해서 0004로 표시하시면 돼요. 이게 끝자리가 개수야. 일단 뭐 이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로부터 썸 연산할 워드 개수인데 이게 그냥 워드로 쳐도 되네. 워드로 쳐도 될 것 같아요. 굳이 16진수로 표시하지 않아도 상수가 먹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상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10진수로 넣죠. 헷갈리니까. 그럼 여기를 그냥 4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4개의 그 개수 4개의 워드를 D1부터 4개의 워드를 더해서 D10에다 넣어라 이 말이야. 그럼 D10의 값이 얼마일 때? 1 이상일 때, 아니 1 이하일 때 적색을 켜고, 2였을 때 황색을 켜고, 그 다음에 3 이상일 때는 녹색을 켜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근데 이렇게 하면 알람 떠서 안 돼. 여기에 뭔가는 있어야 돼.
즉 응용 명령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 F99가 필요해. 상시 온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입력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F99를 쓴다. F99를 왜 쓰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쓰기를 하게 되면, 자, 지금은 얼마일까? 1이겠지. 1이라는 값이 D10에 들어가 있어. 왜? D1만 지금 1이거든. 나머지 D2, D3, D4가 다 0이야. 그러면 그것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P1이 on이면은 D1을 1을 하고, P1이 off이면 D1에다 0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P1, P2, P3, P4까지 다 가능하지.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4개를 더해서 D10에다 넣었어. 그러면 D10이라는 값이 얼마일 때? 자, 얼마일 때는 잘 모르니까 제가 할게요. 그럼 적색인 조건이지. 컨트롤 L 눌러서 D10이라고 하는 값이 뭐뭐보다 작거나 같을 때, F10 응용명령이 갑자기 나오는데 조금 정신없을 수도 있겠네. 자, 작거나 같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쭉 가서,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작거나 같을 때 어떤 값이, D10이라는 값이 무엇보다 4가 아니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 얘기는 D10이라는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여기서 이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비교 문구인데요. 얘는 이 사이에 들어가요. 이렇게. 이것과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대로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 D10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응? D10이라는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맞아? 응, 그럴 때 적색이다 라는 뜻이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를 켜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얘네들 없어져야 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녹색 볼까요? 녹색은 3개 이상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우자 그냥. 지울게요. 얘도 지울게요. 전에 했던 거 여러 번 했으니까. 자, 이 조건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조건들을 쓰자는 거야. 그러면 1보다 작을 때죠. 그러면 3보다 3 이상일 때, 3 이상일 때가 되겠네. 그럼 얘를 3으로 하고 3 이상이죠. 그럼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 이걸 갔으니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이 사이에 얘가 그대로 온다고 그랬죠. 3 이상이다 라는 뜻이잖아. D10이. 그 다음 얘는 뭐야? 이 꼴로 바뀌어야 되겠지. 자, 이렇게 바뀌면 어때요? 말 돼?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어려우면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얘를 위치상 바꿔볼게요. 안 바꿔도 상관없지만 자, 이제 마저 완성해볼까? 이거를 컨트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하나, 둘, 세 개.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얘가 1, 여기는 2. 얘도 맞나? 잠깐만, 이게 아니지, 이게 1, 1, 이게 2고, 얘도 2구나. 응? 1이지? 그 다음에 이게 3번. 여기도 3번. 얘도 3번. 얘도 3번. 그 다음에 얘가 4번. 그 다음에 4번. 얘도 4번. 4번.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온라인에서 쓰기. 자, 쓰기 했는데 경고가 8개라고 떴네요. 8개는 출력에 지금 D1, D2, D3, D4 이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출력에 지금 2개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얘는 뭐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얘가 어느 때 이게 P1과 P2, P1이 하나는 A고 하나는 B이기 때문에 2개가 동시에 동작할 리는 없죠. 하지만 여기 출력 부분에서는 2개가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이중 코일로 인식하는 건데 지금 이제 오류하고 경고가 있어요. 근데 오류는 안 되는데 경고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동작을 합니다.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자, 현재 지금 얘가 녹색이 켜져 있네요. 녹색이 켜져 있는 이유가 뭐냐? 한번 볼까? 녹색이 켜져 있나 보다. 자, 이렇게 하면 1개, 1개, 적색, 그 다음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개수가 뭐 10개가 됐든 뭐 상관은 없잖아요. 좀 프로그램 작성하는 게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작성만 해놓으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뭐 동작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또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반전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앞에 있는 조건이 지금 있어요. 이 조건이 만약에 이 비트니까 0이냐 1이냐가 있겠죠. 그러면 0이었다면 얘를 거치면 1로 바뀌고요. 1이었다면 얘를 거치면 0으로 바뀌어요. 이게 반전이에요. 응? 반전. 앞에 있는 조건, 이 앞에 있는 조건이 뭐냐를 봐서 그것에 반대되는 걸로 변환하는 거야. 이게 반전입니다. 저게 쓸 일이 있어요? 네, 쓸 일이 있어요. 자, 어떨 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여기에서 표현을 하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있었을 텐데 일단은 여기서는 딱히 뭐가 없겠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 자, 가령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뭔가를 표시할 때 이렇게 만약에 표시한다면, 자, 이 말이 뭘까? P01이 온이 되고 P02가 온이 되고 P34 이 넷 중에 하나라도 온이 되면 얘가 온이 되는 거죠. 껐어. 얘가 하나라도 온이 되면 얘가 온이 되는 거잖아. 그죠?
두 개가 돼도 온이 되고, 세 개가 돼도 온이 되고, 네 개가 돼도 온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얘는 뭐하고 같을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P1, P2, P3, P4 하고 반전 명령 쓴 다음에 다가 F9 눌러서 P20 2F 할까?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똑같아. 뭐 결과는 얘는 다를 수 있지만 현재 얘하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자, S1 켰어요. 켜지죠? S1 껐어요. 꺼지죠? S2 켰어요. 켜지죠? 꺼지죠? 켜지죠? 꺼지죠? 켜지죠? 꺼지죠? 다 켜졌어. 똑같죠?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에 있는 이 결과가 이것하고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응. 그럼 왜 이거 쓰냐? 이렇게 쓰다 보면 줄수가 많아지거든. 그러면 나중에 프로그램 편집해서 보기가 불편해요. 근데 얘를 일자로 표현하면 편하잖아. 보기가 하나로 쭉 나열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 때 반전을 써. 그리고 여기 지금 줄수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아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요. 이거를 보기에서 늘릴 수 있어요. 점수를 10개로 되어 있거든. 얘를 12, 16, 20개, 24개. 이게 와이드 창 같은 경우는 이걸 넓게 해도 상관없잖아. 근데 지금 이게 창이 좀 뭐랄까, 저는 지금 좁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개수를 한 영씩 늘릴 수가 없거든. 그럴 때 이제 이게 만약에 개수를 좀 많이 늘릴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렬로 배열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배열한 것보다 좀 더 넓게 창을 쓸 수 있죠. 그럴 때 쓰시면 돼. 이 반전이라는 명령을 쓰시면 이게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1번, 2번, 3번, 4번인데 얘네들이 다 꺼졌어. 다 꺼졌으면 그거를 꺼졌는데 반전했거든요. 반전했으니까 결국 켜진 거지. 그걸 반전하면 꺼진 거지. 그 외에 하나라도 켜지면 어떻게 돼? 얘가 오프가 되잖아요. 여기 앞에가. 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라도 온이 됐어. 그럼 얘가 오프가 되니까 신호를 못 가게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반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켜진 거야. 하여튼 결과가 같아요. 이거하고 이거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뭐 비접점의 반전이니까 아무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이렇게 프로그램 짜려면 헷갈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짜놓고 이게 너무 줄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시면 그 프로그램 편집할 때 좀 창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쭉 내려가서 여기 나와 있네. 여지가 있구나. 이거 같다는 거예요. 있네요. 그죠? 이거 사용하시면 된다. 자, DC 모터 자동 왕복 운전. 자, DC 모터. 우리가 DC 모터 제어해봤잖아요. 정방향, 역방향, 하드웨어 구성하는 거 해봤죠? 릴레이가 동작하면 DC 모터가 정력할 수 있죠? 응? 해봤습니다. 그죠? 그걸 해서, 얘를 만들어보자 이거야. 그럼 얘가 뭐냐면, 여기다가 리미트 스위치를 달았어요. 리미트 스위치가 뭐예요? 리미트 스위치는 그 스위치 한마디로
얘가 쭉 가다가 얘를 건들면 온이 되거나 오프가 되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온 된다, 여기도 온 된다 그런 개념이야.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얘를 딱 건드려. 그러면 얘가 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모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DC 모터니까 뭐 릴레이 두 개를 가지고 제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스타트 스위치가 있고 스톱 스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정방향으로 갈 때는 이 램프, 정방향 램프가 켜지고 역방향으로 갈 때는 역방향 램프가 켜진다네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자는 거야. 출력은 두 개면 되겠죠. 출력 P20하고 21이면 되잖아. 정방향, 역방향, 릴레이, 얘가 릴레이 1, 얘가 릴레이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응? 정력을 할 수 있죠. 하품하고 있네요. 졸리는갑다. 그리고 스타트 스위치가 있고 스톱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림프 스위치 두 개가 있어요. 각각에 연결해놨잖아요. LS4, LS5 이렇게 돼 있고, 스타트 스위치 여기 있고, 스톱 스위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정전 이거는 모터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자기유지용으로 쓰겠죠. M0하고 M1 자기유지용으로 쓰겠죠. 다들 자네. 잠깐 자고 할까? 자, 먼저 XG5000 실행을 한 다음에 던질게. XG5000 실행한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내가 바탕화면을 만들어놨는데 DC모터 아닌데 4 DC모터인데 이걸로 DC모터 왕복 뭐 해서 아무튼 이름을 주시면 되겠는데 0604의 06인가? 0604의 06 6번이라고 일단 이름을 줄게요. 자, 지금 이제 프로그램 PLC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인데 여기다가 end만 우선 넣을게요. END. 자, END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세요. end만 놓고 시뮬레이션 돌리라는 얘기야. end가 없으면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시뮬레이션이 안 되면 작화에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못 봐. 지금 작화에 있는 걸 시뮬레이션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end라고 놓고 시뮬레이션을 킨 다음에 자, 일단 한번 보면 왜 이걸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자, end를 놓고 시뮬레이션 돌려놨어. 돌려놓고 그 다음에 빌더를 실행을 해. 빌더 제가 올려놓은 거 있죠. 압축 풀어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클릭해. 자, 그럼 얘가 뭐냐면 제가 P20을 원하잖아요. 얘가 움직여. 그 다음에 얘가 불이 들어오죠. P21을 원하면 얘가 빠꾸해. 그 다음 20을 원하면 전진하고 후진하고. 하드웨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때 P20을 온 시키면 전진한 거야. 뛰면 멈추는 거예요. P21을 원하면 후진하는 거야. 근데 후진하다가 P04를 만나면 불이 켜지는 거지. 얘도 가다가 P05를 만나면 불이 켜지는 거고. 요구 조건이 그거 아니야? 여기서 조건에 보시면은 자, 조건을 볼게요. 초기 상태에서 전동기 LS4 또는 LS5 위치에 있다. 지금 얘가 LS4하고 위치니까 여기 와 있겠다는 얘기지. LS4 위치에 초기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스타트를 원하면 스타트 스위치가 없네. 이제 만들어야지. 스타트 스위치 여러분 만들면 되잖아. 만들어서 전동기가 LS4 위치에 있을 때는 우회전. 여기 있으면 우회전하고 만약에 여기에 있다. 얘가 불이 켜져 있다. 이 상태에 있다면은 정방향으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가게 하란 얘기야.
옆방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운전이 시작된 전동기는 LS4와 LS4 사이를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왕복 운동하다가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다가 가령 뭐 10회 카운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10회 운전하고 멈추는 거야. 멈추는데 종료되면 초기 위치에서 정지한다. 초기 위치라는 얘기는 내가 LS4에서 시작했으면 LS4에서 멈추고, LS5에서 뭐 스타트 테스트 시작했으면 LS5에서 멈추기에 프로그램 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LS4나 LS5 위치에 도착해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서 10초 동안 정지했다가 출발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얘기야. 즉 타이머 기능도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스톱이 원하면 바로 정지하지 않고, 얘가 도중에 쭉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지를 눌러버렸어. 그러면 바로 멈추지 마라 이거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서 LS4나 LS5에서만 멈춰라 이 말입니다. 요구 조건이 그래. 그 다음에 그 임의의 위치에서 온하면 바로 정지하지 않고 정지하고, 만약 LS5 위치에서 정지하면, 만약에 LS4가 아니라 LS5에서 멈췄어. LS5에서 멈추면은 초기 위치 복귀 스위치로 복귀시킨다. 그러면 LS4가 초기 위치라는 얘기겠지? 여기로 복귀시키라는 얘기야. LS4에서 시작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정지를 눌렀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LS5에서 만약에 멈춘다. 그러면 LS4로 초기 위치 복귀를 눌러서 복귀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비상정지 스위치가 온하면 그 자리에 바로 정지한다. 그냥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LS4나 LS5에서 멈추는데,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라는 얘기야. 비상정지는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비상정지를 누르면 기계가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귀 스위치를 누르면 LS4 위치로 복귀하게 프로그램 짜라 이거야. 초기 위치 복귀 시에는 모든 데이터는 0으로 세팅한다. 모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카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카운터가 계속 카운터를 하겠지 하다가 그 카운터 값을 0으로 하라는 얘기야. 자, 이 과제가 요구 조건이 이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존재해야 되는데 하드웨어를 이 빌더로 대신하겠다 이 말이야. 이거 하드웨어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움직이잖아. 이게 하면 얘를 누르면 후진하고 얘를 누르면 전진하잖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설명은 복잡하니까 일단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활용하는 건데, P22 온하고 P21이 온하고 이건 PLC에서 컨트롤 할 수 있잖아. PLC에서 P21 온 시키면 전진, P21 온 시키면 후진이야. 그죠? 그 다음에 후진하다가 LS4를 만나면 얘가 켜져. 그 다음에 전진하다가 LS5를 만나면 얘가 켜지는 거야. 그러면 하드웨어는 다 된 거잖아. 더 이상은. 그죠?